안녕하세요. 정문일증 홍철중 대표입니다. 자, 아자아자님께서 대표님 한국 맥널티, 그 다음에 3S, 한국 BNC, 세 종목을 말씀하셨죠? 한국 BNC부터 해볼까요? 한국 BNC. BNC 한 달 전 알려주신 21,000원이 깨진 상태인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니 궁금합니다. 뭐 단순하게 흐름을 깨졌을 때를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죠. 가치 투자, 즉 내재적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 시점에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를 상관없이 그 주식을 좀 오래 들고 가야 되는 이런 상태. 이건 우리는 가치 투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주가 흐름만 보고 수급적인 차원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차트 분석, 차트 흐름이라고 하죠. 요 두 가지. 이게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정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미리 잘 분석을 해서 미래에 이 회사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사는 뭐 뜯어봤더니 뭐 부동산을 주로 하는데 부동산이 지금 괜찮아서 그 향후 영향을 받아갖고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테마.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력 대선 후보의 테마인데, 앞으로 이 사람이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수소질에 대해서 카메라 같은 이야기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나는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반영, 후반영, 현반영 다 다르죠, 각각의. 어떤 것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주가가 올라가고요. 좋은 얘기가 연일 나오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요. 그럼 나중에 확 올라갑니다. 그죠?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기기만 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죠, 그죠?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르는 척가서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죠? 나쁜 얘기가 주구장창 나오는데 갑자기 주가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주식을 선행한다, 그 다음에 후행한다, 뭐, 그 다음에 선행, 후행, 현행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있는 대로. 그걸 굳이 뭐, 선행, 후행, 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재 상태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은, 고가가 낮아진다. 이 얘기는 주가가 전고점을 그 가격을 이상 가기도 전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아니면 세력이 팔거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은 희망이 없어. 그럼 누군가는 던져나가겠죠, 그죠? 누군가는. 반면에, 반면에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저점을 높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점을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싸기도 전에 누군가 사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올라간다. 이래 수요와 뭐죠? 수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고려해 보면 주가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주식이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 이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약 이 주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든다면 고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단가 추정치를 해봤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까지 주식을 내비둘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죠? 확률적으로. 반면에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이 주식의 주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단가보다 높여가야 이 폭이 자기들의 수익의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우상향으로 갖다 놨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느 일정하게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 있는 상태면 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태면 얘네들이 수익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따라서 주가가 고점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모멘텀 부족,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미리 누가 판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고가가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지난번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저점이 높아가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잘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75,000원까지 정점을 찍고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죠? 계속 하락을 하죠. 방송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올라가는 초기 모습을 좋아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누군가가 모았을 때 머리를 든다고 하는 것은 그 차익을 실현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흐름이 일정 시점 넘어가 쫓아가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실현해버리면 언제든지. 근데 걔네들은 주식을 모은 입장에서는 언제든 던져도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걸 누가 받아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는데 그걸 반대로 높여주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높여가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주가는 잘못하면 관리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 BNC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에 여기를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을 거야. 아마. 그죠? 제가 뭐 이건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아마 21,000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기를.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그러는 동안 보시면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저점에 대한 얘기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19,6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는 이 정도가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6,000원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21,000원이 무너졌다고 해서 21,000원이 무너졌다 무조건 21,000원이 저항 이런 게 아니고 흐름을 먼저 보는 거죠. 흐름.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흐름이 저항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지지대, 지지대가, 자연스러운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죠. 타겟 지점이. 어쨌든, 한국 BNC는 21,000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해주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오버슈팅 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이 저점이. 저 밑에서 올라온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면 따라서 저점이었던 얼마냐면 17,000원대는 의미는 있어요. 그죠? 21,000원이 무너지고 17,000원 그 다음에 2만 사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지대가 지지를 한 거고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보면 지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지가 아니라 이 저항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지지대가 된 거고, 여기 지금 현재 흐름은 올라갔던 흐름에서 반등하고 깨졌던 자리는 저항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지대가 있고 저항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껴버린 거죠. 따라서 올라와 주면 만약에 21,000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으로 올라와 준다면 일단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17,000원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는 이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이 저항도 생겨버리고 그죠?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자리를 21,000원이나 이 자리를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더 심해지겠죠. 물론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항과 지지, 공감대,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매물대 이런 형 부분들을 봤을 땐 수급이라고 하는 논리가 가장 우선시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 BNC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7,000원대 지지를 일단 했으니까요. 그죠? 대신 흐름이 깨졌으니까 단기 흐름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올라와도 저항은 일단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17,000원에서 여기 17,000원에서 얼마죠? 28,000원. 17,0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지금 파동의 범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17,000원 완전히 깨져버리면 비중을 줄여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단계. 아직 이렇게 되면 이 흐름이면 다음 단계면 상당히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원, 아니, 10,000원대까지 뭉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이 아래쪽에서는 10,0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넓어요, 넓어. 좁은 공간이 아니고요. 그죠? 워낙 얘는 이 자리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짧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7,000원에서 10,000원이면 차이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 BNC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주가 분석을 무조건 뭐 차트 분석만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죠? 작년부터 후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별로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 영업이나 안 좋아졌죠. 그죠? 매출액 구조는 좀 늘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더 안 좋아졌다. 실적 악화가 가장 큰 것 같고, 코스닥 150 지수 편입 맑음 인덱스 효과 기대감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주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죠?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주가 총 상승폭 이렇게 나오죠? 영국 위치 대응세운 항공의 강세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현재는 여기 반등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저점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저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버슈팅이 나갔던 구간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월봉에서 확인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안 깨고 만약에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등하면 3만 원 부분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한 2만 8천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주느냐가 관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도약을 하면 꺾었던 자리까지 4만 원까지 도약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는 끼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만 가지고 주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만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트 차트만 갖고 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BNC가 17,000원이라고 하는 지지는 내용도 하나가 있으면서도 이 라인에서 지지폭이 있는 지지 라인이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런 자리 깨져버리면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낫겠죠. 그럼 다음 2만 원까지가 열리가 되니까 열려 있으니까 반등을 해도 가지고 있다는 비중을 줄여주고 깨져도 비중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17,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S를 한번 같이 볼까요? 3S도 많이 얘기 드렸는데 3S는 간단하죠. 지금 이 흐름을 깨질 않아요. 그죠? 이 흐름을. 지금 꾸준히 언제부터냐면은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 말부터 보게 되면 이 저점을 끊임없이 높입니다. 그죠? 3S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걸 흐름을 깨느냐 안 깨느냐. 왜냐면 지금 보시면 대추세의 흐름도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 촘촘하게 계속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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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지지와 교착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건은 얘가 5,000원을 넘어가느냐고 관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35,000원이 붕괴되지 않으면 5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 공간을 계속 치고 나가주느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되면서 매몰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소강 상태가 되면 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2선의 지지와 저항인 3,000원까지도 이렇게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는 3,000원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 여부. 그 다음에 흐름상에서는 3,500원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고 위쪽에 봤을 때는 5,000원을 돌파해 주느냐 아니냐. 이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냥 따라가면 되죠. 주가를 때로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볼 때는 그 흐름을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냐면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쳐다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실적이나 또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실에서 볼게요.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초반기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연간 실적을 보면은 조금 분기 실적, 지난 분기보다 더 안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간 실적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5,000원 이상을 통과시켜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지금 여기서 정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뭔가 기대감은 있었는데 5,000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요거는 좀 걸립니다. 따라서 더욱더 이 주식을 갖고 있거나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3,000원만큼은 지켜주자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그다음에 신규 진입을 본다면 이 자리에서 지지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노리거나 아니면 들어간다 하면 3,000원은 무조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실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점 체크사항이 돼야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S 또 시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뭐 별로 종목에 대한 뉴스거리가 뭐 그다지 나오는 건 않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 기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 뭐죠? 키워드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슈가 되면 눈에 띄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중도증권 파트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황 대표가 지금 간단하게 보는 이유도요. 저는 복잡하게 보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 그걸 복잡하게 본다고 해서 주가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예. 다만 이제 노출된 것 갖고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보고 주가 흐름을 보고 결국엔 이거 같아요. 저는 30년간 주가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주식 매매를 해봤지만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대응인 것 같아요. 대응. 그래서 가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현재 흐름, 지금 얘가 저점이 높아지는 그 흐름 속에서 3,000원이라고 하는 주식은 보다시피 지지하장이 상당히 교차했던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를 터치면서 안착을 시키고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공급적인 내용, 수급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왜냐면 흔적이잖아요. 누군가가 사고 팔았던.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S는 3,000원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5,000원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격대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맥널티 볼게요. 한국 맥널티. 얘도 이제 같은 맹점이 되겠죠. 맥락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보면 큰 흐를 보면 대추세에서 이 자리가 저항대였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저항대였는데 올려놓고 지지대로 바뀌었고 한번 반등했었죠. 다시 내려온 건데 아직 깨진 않고 이 흐름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따라서 한국 맥널티는 이 자리가 이 저점의 자리가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는 건데 이 자리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를 더불어서 그죠? 이 자리에서 만약 이탈하게 되면 이 자리는 저항이 되면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줄 필요가 있겠죠. 저점. 근데 이거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6,000원대 그죠? 다시 씌워볼까요? 5,700원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를 여기를 붕괴돼서 놀게 되면 안 좋다는 거죠. 뭐 그거 빼놓고는 반등의 여지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주가의 흐름이 현재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압박을 받지만 전체적인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항대가 있고요. 그죠? 소위는 지지대가 있는 거죠. 소위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가 위치가 한국 맥널티는 그런 쪽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가격 5,700원, 그 다음에 6,000원. 그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 지지하장이 형성됐던 자리니까 만원대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6,000원에서부터 그죠? 6,000원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5,700원까지는 봐줘야 되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보면은 한국 맥널티. 자, 한국 맥널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자, 보게 되면은 재무정보 한번 봐볼게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년 후반기, 전반기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줄은 면이 있죠. 당기순이익이 좀 줄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간 실적에서 좀 줄긴 하겠지만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는 게 아니라 유지는 되니까 기본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 관련 사업 영위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강세 정책 테마주도 분류가 된다.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약간의 그 이슈하고 실적이 소위 말해서 기본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죠. 이 자리가. 그죠? 만약에 이 기본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보다시피 이 자리는 튼튼하게 지지했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데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 자리마저 빠지게 된다면 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회사가 기본이 돼 있는 상태고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저 6,000원이라고 하는 5,700원을 이탈하기 어려워지죠. 따라서 한국말 탈 때는
이런 걸 저는 살아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만약 이탈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또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열린 공간이 이 10,000원까지는 열렸다고 보고, 이제 표현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5,000원, 5,700원, 6,000원에서 파동의 공간이 이렇게 10,000원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넘어가는 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6,000원에서 10,000원까지의 파동의 범위에 대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성질은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한국 멘탈티 이런 것들은 이제 뭐죠? 짧게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적 그런 걸 보면서 우상향을 끌고 가는, 만약에 된다면.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매물이 쏟아져요. 여기를 만약에. 그러면 시장을 이끌고 이 종목을 올리는 입장에서도 이 매물 부담성에 다시 올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니까요. 다시 올리려면. 만약에 근데 거대 자본이 있다면 한번 올려볼 만 하겠지만,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자리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지를 했었고 살짝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 6,000원대라고 하는 건 하루 이침에 형성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6,000원 이탈 여부, 그 다음에 10,000원까지 저항 여부, 이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목 정리해보면, 한국 BNC, 그죠? 한국 BNC는 지지도 있고요, 그죠? 보다시피 오버슈팅에서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진 저항대도 있고요, 그죠? 두 가지 끼어 있다. 근데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죠? 두 번째 3S 볼게요. 3S는 보다시피 3,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탈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5,000원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 멜로디는 실적에 약간 기본은 있지만 모멘텀 자체는 강하지 못하고, 내용은 좀 있고, 오랜 시간대 6,000원대를 형성된 가격, 그리고 10,000원대 이런 간격. 자,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네. 결국엔 가격을, 주식 매매는 사고 파는 거니까 대응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격을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보시면, 맥락으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뭐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극히 참고 사항만 들어주시고요. 뭐 종목 추천하는 걸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